지난 9월 4일에 의사협회에서 집단행동, 그러니까 파업을 즉시 중단하겠다, 이런 합의를 했습니다. 의협 측이 파업을 할 때 그 요구사항은 4대 악이라고 하는 정책, 그것을 철회하라, 이런 것이었고, 이번에 의협은 민주당과 협의를 하고 또 정부와 협의를 해서 합의서를 각각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업을 끝낸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그러면은 의협 측에서 요구사항을 관철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러면 최대집 회장은 무엇을 받고 이런 합의를 한 것일까? 애초에 파업을 하면서 요구했던 것이 관철되지 않았는데 합의를 했고 파업은 끝내기로 했다면 무엇인가를 받았겠죠. 그게 뭔가 하면은 나중에 의대 증원 그리고 공공의대 신설에 대해서 논의할 기회가 있다. 그러면 그때 의협이 발언권을 갖기로 했다. 이 정도를 알 수 있습니다. 보도된 그 합의서 2건을 보게 되면 그런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합의서 제3항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대한전공의협의회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이 전공의협의회는 협의 대상이 아니고 그 발언권을 의협이 가지기로 했다. 그것을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러면 의협은 정부와 또 더불어민주당과 대등한 협상 대상자인가, 그런 자격을 인정받았는가, 이런 의문이 생기죠. 그런데 그것도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의 발언권을 약속받고 거창하게 시작한 파업, 그것을 그만두기로 했다. 그러니까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한 가지는 최대집 회장이 배신을 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적으로 어떤 거래를 했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약점이 있어서 거래를 했다. 그게 아니라면 어떤 이득을 취했을 것이다. 최대집 회장이 이득을 취했든지 아니면은 의협 집행부가 이득을 취했든지, 이제 이것이 배신설, 거기에 속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정부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사기당해서, 그래서 의협 구성원들의 목숨 같은 그런 어떤 지키고자 하는 것을 문재인 민주당에게 넘겨준 패배한 장수다,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어느 쪽인가, 그것을 이번에 확인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의협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 이 전문이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런 예를 근래에 와서 이런 것이 좀 있는 듯도 하고, 어떻든 우리로서는
거의 처음이다, 낯설다 하는 것이 어떤 단체가 더구나 의협, 이 파업을 하고 있는 의협이 일개 정당하고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를 작성했다.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냥 정당이죠. 정당이 무엇인가? 이것은 국가기관이 아닙니다. 흔히 하는 말로 하자면은 법적인 근거가 있다 뿐이지 사설단체하고 동일한 단체에 불과합니다. 정당법 제2조를 보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치적 주장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 그러니 공무원이나 국가기관이나 그런 것이 아님은 분명하죠. 그렇다면 이게 무엇인가?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라는 것을 작성하고 이것을 언론에 보도하고 더구나 정부에서 이것을 근거로 또 자기들의 이런 합의서를 작성을 하고 이게 바로 그 중국 공산당 방식이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협이 더불어민주당에 무슨 납품계약이라도 맺은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대한민국 헌법 하에서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고 이런 합의서, 더구나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당 차원이 아니고 그것이 국회 안에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정당 추천을 받고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행동 지침으로서 이렇게 하겠다는 합의서라면 이 자체가 위법한 것이다. 또한 무효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그렇지 않아도 민주당은 이것과는 좀 다릅니다. 그러나 2012년 민주노총하고 총선의 정책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또 2020년 3월에 한국노총과 총선 정책협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선거에서 지지하겠다 이런 것인데 법상으로는 좀 문제는 있어 보이죠. 그렇지만 국회의원이 어떻게 행동하겠다 하는 것을 정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어떻든 정책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정책 노선에 있는 사람들끼리, 구성원들끼리 그렇게 체결하는 것이다. 그것은 분명하죠. 그렇다면 의협이 더불어민주당과 같은 노선을 걷기로 그렇게 이번에 이 합의서를 체결했는가? 국민은 한없이 궁금한 겁니다. 이제 이 민주당과의 이행 합의서 본문을 보기로 하죠. 제1항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관련 논의를 중단하며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하여 법안을 중심으로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재논의하기로 한다. 또한 논의 중에는 관련 입법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 여러분은 이 내용을 듣고 다 아는 것이다. 아, 그렇게 하려는 것이구나. 이렇게 나름대로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합의서이기 때문에 법적인 의미를 지닌 문건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법적으로 분석을 해야 하겠죠. 나로서는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이 이렇고 저렇고 하다 하는 그것보다도 굉장히 이상한 비문이다 하는 것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우선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가? 코로나19 확산이 안정화될 때까지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이 정책 추진을 중단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이 정책 추진의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하는 것. 이게 무슨 뜻인가? 논의를 중단하는 것, 정책 추진을 중단하는 것, 다르긴 다른데 그게 무슨 뜻이었는지 이 합의서를 작성할 때 따져 묻고 확인하고 불분명하다면 그것을 명확하게 만들어서 밝혀서 여기에 넣었어야 하는 것이죠. 어떻든 여기에서 중단하는 것은 정책 추진이 아니라 논의를 중단하는 것이다. 이것이 오히려 키워드다. 포인트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제2항 더불어민주당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 사실 이것은 파업을 하고 협의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러든지 말든지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죠. 제3항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사협회 산하단체의 요구안을 바탕으로 전공의 특별법 등 관련 법안 재개정 등을 통하여 이제 여기에서는 그냥 이렇게 넘어갈 것이 아니고 특별법을 제정 그리고 개정 이렇게 이야기하는구나. 그러면 전공의들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한 바가 있는가? 왜 굳이 제정까지 요구했는가? 이 법을 제정하면 정부가 없던 것을 하기 위해서 흔히 제정을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전공의들의 뜻과 부합하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이렇게 했고 제4항 이것은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공조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거를 왜 대충 보느냐? 제2항, 제3항, 제4항은 의협이 다투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합의서는 다투던 내용을 집어넣죠. 어떤 이득을 준다, 또 다른 혜택을 준다 하면은 그것은 다른 것으로 뒤에 추가를 하든지 부속해서 마련을 하면 됩니다. 합의서의 핵심이 아닌 것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다. 그냥 보면 뭔가 배려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 2항부터 4항까지는 지금 의협이 다투고 있는 4대학 정책하고는 그 내용이 무관합니다. 또 철회하겠다, 정책 철회하겠다 하는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제5항 더불어민주당은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향후 체결하는 이제 앞으로라는 건데 기약이 없죠. 그 합의 사항을 존중하고 이행을 위해 적극 노력한다. 민주당이 뭔가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의협과 정부가 합의를 하면 그 이행을 할 당사자가 누굽니까?
의협과 정부가 되겠죠. 그런데 정부가 책임지고 할 일을 이 5항에서는 민주당이 존중하겠다. 민주당이 그 합의가 이행되도록 노력하겠다. 민주당은 보건복지부가 아닌데 왜 이러는 것일까? 의문을 품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이번 이 합의서의 트릭이라고 할까? 무슨 합의문이 이렇지? 자기들이 합의하면서 정부가 합의할 것에 간섭을 하면서 뭔가 정당이 정부가 합의하는 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다. 애초에 실현 불가능한 것이다. 법적으로 주체가 다른데 왜 이럴까? 이게 핑퐁 게임이다. 그런데 이제 그냥 핑퐁 게임이 아니고 의협을 바보 만드는 핑퐁 게임이다. 이것을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협과 민주당의 합의문, 그것을 다 살펴봤는데 그 중에 의미가 있다. 그나마 내용을 담고 있다 하는 것은 제1항뿐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1항에서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은 언제까지 막연하게 그 기한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논의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했죠. 이것이 핵심입니다. 2020년 9월 4일 바로 이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의 담화문, 그 합의문에 서명을 한 직후에 이 최대집 회장이 담화문을 발표를 합니다. 담화문 내용에도 들어있듯이 이때 이 담화문이 발표되던 그때는 아직 보건복지부와 서명식을 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법률행위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보건복지부와의 합의문이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섣불리 담화문을 발표해버렸다. 그러니까 문재인 민주당이 원하는 결과를 먼저 건네줘 버리는 그런 담화문, 파업을 그만두라고 하는 그런 담화문을 발표를 한 겁니다. 어떻든 그 담화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의 중단 및 코로나19 안정 후 원점 재논의를 명문화한 정책 협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합의문에 있는 문구와 최대집 회장이 이해한 내용이 다르다. 그것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이죠.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이걸 어떻게 하기로 했느냐. 의협에서는 이 정책 추진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담화문 발표를 했죠. 그런데 민주당 합의문에는 이와 관련된 논의를 중단한다고 분명히 문구가 그렇게 들어 있습니다. 추진 중단이 아니고 논의 중단이다. 대화 안 하겠다. 그런 것입니다. 다르죠. 계약서, 이런 법률 문서는 다르면 다른 겁니다. 문서에 있는 대로 효과를 발생하는 것이죠. 그러면 최대집 회장이 잘못 이해했는가? 아니면은 그 문구가
다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속였는가. 어떻든 문구 자체를 보면 관련 논의 중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책은 추진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코로나19 안정 후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랬는데, 이거 재논의할 때 의협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이 재논의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나 이 민주당 합의문을 보면 논의 당사자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재논의라는 것은 의협과 논의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문구 자체만 그렇게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이어서 다음날 이 합의문을 작성했던 그 상대방이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의협 회장의 담화문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다. 결국은 그렇게 된 것이죠. 그것도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어떻든 이것을 보고 설마 사기를 쳤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정말 그렇습니다. 설마가 최대집을 잡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죠. 2020년 9월 5일 그 상대방 합의 당사자인 한정혜, 그는 현재 국회의원이고 민주당의 정책위 의장입니다. 즉 그가 JTBC 방송에 나와서 이것을 밝힌 것이죠. 그 내용을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거 정책 철회 아니다. 또 정책 변경도 아니다. 그러니까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이것은 그냥 앞으로도 그 정책을 계속 추진한다. 원래는 2020년에 논의를 시작해서 2021년에 준비를 하고, 그리고 2022년부터 의대 정원을 늘릴 그런 계획을 마련했고, 7월 말에 이 계획을 이미 확정을 했다. 그런데 이제 뭐가 남아 있느냐? 흔히 좌파들이 하는 게 그 사람들하고 논의 절차를 좀 거치고 나서 그것을 합리화하죠. 바로 이 논의 절차를 거친 다음에는 바로 실행에 들어갈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논의 절차를 거치려고 했는데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이 논의 절차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못됐다. 자기 생각만 하는 것이죠. 앞에 있는 사람의 주장은 듣지 않는다,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정희 씨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국민적 공감대는 형성되어 있다고 본다. 국민이 다 원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적 공감대 또는 시민사회단체의 공감대, 이게 단체를 강조하죠. 그런 게 이미 다 형성돼 있다고 본다. 의사를 늘리자고 하는 것은 노사정 합의까지 다 한 상황이다. 늘리기로 다 결정됐다. 단지 코로나 재확산으로 이 논의 절차가 지금 조금 문제를 일으키고 늦어지고 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민주당이 원래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고 있다, 이것을 알 수 있죠. 의협의 파업이나 의협과의 이 합의문 작성을 하는 그 협의 과정이나 전혀 그들에게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단지 우리가 원래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이 논의 과정이라는 게 좀 늦어지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코로나 재확산이 조금 수그러들면, 조금 그 속도가 늦춰지면 그때 가서 논의 과정을 진행하겠다. 이제 거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합의입니까? 그래서 문재인 민주당의 이 4대학 정책은 그대로 추진을 하는데, 자기들이 추진하는 그 단계, 절차에 뭐 소통 과정이라고 해야 하겠죠. 그런 게 있다. 그것을 합의문 제1항에 넣었다. 이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거기까지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 논의, 그러니까 형식적인 소통 절차, 거기에서는 그러면 의협과 민주당이 1대1로 대등하게 대화를 하는 것인가? 그런데 그 부분도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날 한정희 씨의 이야기를 보면 분명해집니다. 앵커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나중에 코로나19가 좀 안정화가 됐을 때, 이제 그때 그 논의를 시작할 때, 그 협의체에 의사들 말고 나왔습니다. 환자들이라든지. 왜냐하면 어제만 해도 시민사회에서 의료 소비자들이 철저히 배제됐다고 비판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한정혜 씨가 그거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국회에서 여야가 여기에 대해서 특위를 꾸리자 하는 원칙적 합의를 한 상태다. 국회에서 이미 특위 만들기로 합의했다. 그런데 그 특위는 물론 위원님들 중심으로 꾸려진다. 이거 국회의원들끼리 하는 거다. 국회의원 아닌 자들은 특위에 못 들어가죠. 그 특위에서 모든 의료 전달 체계와 관련된 모든 당사자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고 또 의견을 들을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여기에 의사들 불러주겠다 하는 겁니다. 불러서, 특위에서 불러서 이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도 좀 들어주겠다. 우리가 이런 거 TV 화면에서 많이 봤죠. 그러니까 국회 특위에 뭐 참고인 같은 것으로 거기에 끼워주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참고인에 1대1로 의협이 가는 게 아니고 의사들, 그리고 환자, 의료 소비자들, 가족들도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 그런데 여기에 자기들의 이런 정책을 지지하는 시민사회 단체들 부르겠죠. 시민사회 단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쭉 불러서 얘기 듣는데 그 중에 한 자리 끼워주는 겁니다. 이거 알았으면 합의 안 했겠죠. 이거 알고 합의했으면 그러면 최대집 회장이 배신한 것이 맞겠죠. 우리는 그 내용을 물론 모릅니다. 그러면은 사기를 당했는가? 이제 어떻든 이런 민주당과의 합의서, 합의문에 서명을 한 후에 나온 담화문이 있다고 했죠. 그 담화문에서 최대집 회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 체결할 보건복지부와의 합의문에서는 복지부가 관련 정책을 중단하고, 이 중단이라는 말이 나왔죠. 더불어민주당 그 합의문에는 중단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 중단이 바로 논의 중단 이렇게 돼 있죠. 이번에는 어떨까 확인을 해야 하겠죠.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협약에 따른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하고 이행할 것을 명문화할 예정이다. 근데 여기서도 이걸 알고 했는지 궁금한 게 복지부하고
합의서를 작성을 하는데, 합의문을 작성하는데, 더불어민주당과의 그 정책협약, 조금 전에 소개한 거기에서 나오는 협의체는 의협의 협의체만은 아니죠. 그런데 그 협의체에서 나온 결과를 존중하라 하고 의협은 요구하는 게 돼버립니다. 보건복지부는 존중하겠다고 답변한 것이 돼버리죠. 만일 이대로라고 하더라도. 자기들 그 양자 간의 협의가 아니고 다른 다자들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를 존중하라고 요구하는 것도 참 바보스러운 짓이고, 그걸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도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도 약속을 해야 하겠죠. 이거 참 이상한 일들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의협과 보건복지부의 합의문, 그것을 보기로 합시다. 같은 2020년 9월 4일 오후에 대한의사협회 그리고 보건복지부가 합의서를 작성을 합니다. 그 본문을 보면 제1항 보건복지부는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여기서는 직접 중단한다 이렇게 했죠. 추진을 중단하고, 논의 중단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문구는 똑바로 된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여기에 이제 전제가 돼버리겠죠. 이 전체를 구속하는 내용이 뒤에 따라 붙습니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 그러면 만약에 정부와 의협이 협의한 내용과 국회 내 협의체의 결과, 논의 결과가 다르면 국회 내 협의체의 결과를 존중하겠다.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의협은 뭡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또 하나는 그 국회 내 협의체라는 것은 의협과 더불어민주당의 협의체가 아니다 하는 거 앞에서 보았죠. 또 하나는 이겁니다. 그 논의 결과를 존중하려면 그 논의 결과가 있어야 하겠죠. 국회 내의 그 협의체가 협의를 하고 논의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정부와 의협이 협의를 해서 그 국회에서 나온 결과를 존중한다. 이런 순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제2항에서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이렇고 저렇고 한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 보건복지부는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적극 반영하고 실행한다. 요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것이 국회의 활동, 국회의 협의체하고 맞물려서 돌아가게 합의서를 작성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국회 내 협의체가 논의 결과가 나온 뒤에 문맥상 그 뒤에 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정협의체를 구성하고 그러면 이것이 미래의 어느 날이 되겠죠. 왜냐하면 국회의 협의체는 언제 만드느냐 하면은 코로나19 안정화 이후에 합니다. 절차가 단계가 아주 복잡하죠. 이렇게 맞물려 갑니다. 앞에서 안 하면 뒤에서 못하게 그렇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래의 어느 날 정부와 의협이 협의체를 구성한 이후에 제2항의 뜻은 그때 의협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의협이 아니라 이 만든 협의체, 그 협의체에서 어떤 얘기를 하면 그러면 또 여기서도
5대5가 되겠죠. 그 협의체에서 나온 이야기를 경청하겠다. 이게 제2항의 뜻입니다. 그때 가서 경청하면 감읍할 일입니까? 무슨 합의를 이렇게 합니까? 그 다음에 제3항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4대 정책, 이것이 이제 4대학 하는 바로 그것이죠. 그 내용이 의대 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 진료, 원격의료 이것이죠. 이것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한다. 그런데 이거 좌파 용어를 알아야 합니다. 발전적 방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네들이 그 정책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협의를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어떻든 미래의 어느 날 의협과 정부가 협의체를 결성하고 그리고 그 협의체에서 앞에서 이야기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 귀담아 듣겠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와 의료계는 그때 가서 논의를 하는데 이 제3항의 뜻은 그때 가서 대화해보자. 그래서 경청하겠다와 대화해보자 하는 것이 제2항, 3항의 내용입니다. 1항의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회가 맞물려서 엮여 있고 거기에 무슨 시민사회단체, 환자 가족 이게 다 엮여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제4항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서 긴밀하게 공조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의협이 이거 반대한 사항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을 합의문에 넣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의 합의문도 동일하게 관계없는 내용으로 꽉 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5항입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진료 현장에 복귀한다. 그래서 이번에 의협과 보건복지부의 그 합의서에서 그나마 의미가 있는 것은 제5항 하나입니다. 파업을 즉시 그만둔다. 이것을 두고 합의를 한 것이죠. 그러면 백기투항은 의협이 한 거다. 뭐 사기를 당했든 아니면 본인이 거래를 했든 상관없이 백기투항한 것은 반대다. 근데 지금 밖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백기투항했다 하고 뭐 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거 짜고 친 쇼 아니냐. 오히려 그렇게 보이죠. 결국 의협의 요구는 전혀 관철되지 않았다. 우리가 파업 그만두겠습니다 하고 합의문을 작성하는데 밤새 무슨 얘기를 했다는 거냐. 그래서 그러면 무엇을 받고 파업을 풀기로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9월 4일 최대집 회장이 담화문에서 몇 가지 밝히고 있습니다. 우선 철회라고 하는 두 글자를 얻는 과정에서 얻게 될 것과 잃게 될 것을 고민하고 그래서 오해와 비난을 감수하더라도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하는 것이 협회장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런데 이거 마치 딴 사람 같지 않습니까? 2020년 8월 26일 최대집 회장은 이랬습니다. 정부가 관련 정책을 철회하면 파업을 중단하고 즉각 복귀하겠다. 철회입니다. 싸움의 그 핵심은 철회이고 철회가 아니면 물러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파업하는 사람들이 싸우는 한 가지 요구사항인 것이죠. 최대집 회장은 감옥은 내가 가겠다. 후배 의사들 끝까지 투쟁해달라. 이렇게
아주 세게 믿음직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9월 4일에 와서 철회라는 두 글자를 얻기 위해서 잃게 될 것을 생각해라. 이거 다르지 않는가? 달라도 너무 다르지 않는가? 그러니 사람들이 최대집 회장이 배신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도 지나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최대집 회장은 담화문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고발 조치된 전공의를 비롯하여 보건복지부가 고발을 미루고 있는 수백 명의 전공의, 오늘을 마지막으로 시험의 기회를 잃게 될 의대생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하면은 파업했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될 거 모르고 파업했느냐? 알고 했죠. 알고도 싸워야 했기 때문에 파업한 겁니다. 그런데 최대집 회장은 이거 잃게 되니까 파업 그만두자, 여태 했는데, 다른 사람들의 그런 자신의 위험을, 자신의 피해를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서 쟁취해야 될 목표가 있어서 싸웠던 사람들한테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피해보지 않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합의를 한 협회장. 이거 의심해도 너무한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조건 없는 복귀와 구제가 가능해진 만큼 선배들을 믿고 진료 현장으로 돌아가 줄 것을 부탁드린다. 그러면 마치 복귀하게 해달라고 파업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죠. 그거 아니죠. 그러면은 이 복귀 이런 게 뭐냐, 여기에 대해서 9월 5일 한정혜 씨가 JTBC에서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국시, 그 의사시험이라고 하면 되겠죠. 국시 신청 기간을 일요일 밤 12시까지로 늦춰놨다. 의대생들이나 의전원생들이 돌아올 수 있는 또는 국가고시를 신청할 수 있는 명분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본다. 그러면 합의는 그냥 하는데 거기에 이 명분은 살려주는 그런 합의를 한 거다. 이런 뉘앙스가 짙게 풍깁니다. 얼마나 오만합니까? 보통 파업을 하고 또 이런 그 근로자를 위해서 싸우는 변호인들, 그런 사람들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이제 자기들이 파업하는 사람들이 상대방 자리에 놓이니까 이딴 소리를 하는 것이죠. 명분은 살려줬다. 실리는 없고, 그렇죠. 실리는 그럼 누가 가로챘습니까? 이 내용이 뭐냐 하면은 국시원이라고 해서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이라는 데서 그 재신청 기한을 보건복지부 공문이 내려와 가지고 원래는 9월 4일 금요일 저녁 6시가 마감인데 이거를 9월 6일 일요일 자정까지 연기를 해줬다. 이제 그것이 명분은 살려준 거다 하는 내용입니다. 최대집 회장의 담화문을 또 보기로 하죠. 우리가 원하는 올바른 의료 환경, 합리적인 의료 제도는 투쟁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투쟁의 결과물로서 얻어질 대화와 논의의 장에서 우리의 역량을 동원하여 만들어가야 한다. 이걸 보면 그 파업에 참가를 했던
뭐 동료라고 해야 하겠죠. 그런 동료 의료인들은 분개할 겁니다. 그들이 왜 최대집 씨를 회장으로 뽑았습니까? 최대집 하면은 그의 이미지가 저돌적인 이미지가 맞죠. 그가 싸울 때 그야말로 황소처럼 머리로 단상을 들이받으면서 싸우는 모습 우리가 봤습니다. 그가 바로 이런 투쟁하는 인물, 그랬기 때문에 그를 회장으로 뽑은 것이죠. 그런데 그런 최대집 회장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투쟁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아주 이율배반적인 이야기를 곳곳에서 하고 있다. 그러니 배신자라는 의심을 받아도 싼 겁니다. 게다가 여기서 사실을 밝히죠. 아니 이번 투쟁의 결과물이 겨우 대화와 논의의 상이다. 방청석에서 마이크 한번 잡아볼 기회를 얻게 그렇게 하기로 한 게 결과물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이 더욱 불쾌한 것은 대화의 기회를 얻은 것이 성과다 하는 말은 다름 아닌 문재인 씨의 전용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북한에게 쥐어 터지고 나서도 이번에 대화를 한번 해볼 수 있어서 된 거다. 그게 성과다. 얼마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최대집 회장에게서 다시 들을지는 몰랐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바로 이 대목에서 최대집 회장이 배신했는가 하는 의심이 부쩍 짙어지는 겁니다. 꼭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의심받을 짓만 골라서 하고 있다. 왜 그러는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죠. 그리고 만일 배신한 것이 아니라면 야비한 문재인 민주당이 정부하고 서명하기 전에 이런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해라. 이걸 조건으로 제시했을 수 있다 하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혹시 담화문 발표를 요구받았습니까? 최대집 회장은 이것을 밝혀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한 이 두 건의 합의문, 합의서, 이거는 일종의 노예계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번 합의문 두 건에는 아주 절묘한 트릭이 숨어 있습니다. 앞에서 핑퐁 게임을 이야기했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학생들 보면은 그러니까 좋지 않은 학생들을 다룬 그런 어떤 그 창작물에서 이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죠. 한정혜라고 하는 일진 학생이 있습니다. 또 박능후라고 하는 일진 학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힘이 없는 아이가 도시락을 갖고 있는데 이들이 그 아이의 도시락을 뺏은 겁니다. 이런 장면은 아마 여러분도 익히 봤을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락을 뺏긴 아이가 한정혜 일진에게 가서 도시락을 달라고 하면 그 도시락을 박능후 일진에게 던져버리고 박능후 일진에게 가서 도시락을 달라고 하면 한정혜 일진에게 던져버립니다. 이 날아다니는 가운데 음식도 쏟아지고 엉망이 되겠죠. 이제 이런 상황을 우리가 한번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이럴 때 이제 힘이 좀 있는 최대집 학생이 등장을 합니다. 검은 띠입니다. 이제 등장을 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한정혜 일진을 보고 도시락 돌려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한정혜 일진은 도시락을 박능후 일진에게 던져버리면서 도시락 저쪽에 있어. 내가 뺏은 거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최대집 학생이 한정혜 너는 범인이 아니구나 이러고 박능우 일진에게 가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죠. 박능우 일진은 도시락을 한정혜 일진에게 던져버리면서 도시락은 저쪽에 있어. 내가 뺏은 게 아니야. 이러니까 최대집 검은띠가 박능우 너도 범인이 아니구나. 이러면서 나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도시락 뺏긴 아이에게. 쟤네들 도시락 돌려준대. 그런데 돌려준대 하다가 결국은 앞말은 생략하고 돌려주기로 했다. 내가 약속을 받았다. 언제? 나중에 미래의 어느 날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최대집 검은띠의 입에 밥풀이 몇 알 들어갔다. 배신했다. 거래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핑퐁 게임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사례. 이번에 이 더불어민주당과 의협의 합의서, 또 보건복지부와 의협의 합의서, 이 두 장의 합의서를 보면은 맨 처음에 이것을 준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때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측이 한자리에 앉아서 나란히 앉아서 거기에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합의문을 작성한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이 두 건의 합의서를 보면 나란히 펼쳐놓고 서로 고리를 이렇게 엮어서 작성한 것으로 그렇게 보인다 하는 겁니다. 의협은 이것을 시간차를 두고 서명을 했죠. 먼저 더불어민주당과의 합의서에 서명하고 담화문 발표하고 보건복지부와의 합의서에 서명하고 이제 이렇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 이 두 건의 합의서는 3자가 한자리에 모여서 한 건으로 작성을 했다면 그것은 좀 낫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죠. 또 원칙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배제된 이번 것은 보건복지부와의 합의서 한 건이어야 한다. 즉 그것이 옳은 것이죠. 이번에 보건복지부와의 합의서는 어떻습니까? 의협과 정부가 합의서를 작성을 했으면 의협에 대해서 이행 책임은 정부가 지게 돼 있죠. 정부가 단독으로 져야 합니다. 양 당사자 간의 약속을 한 거니까. 그런데 이번 건은 단독 이행이 애초에 불가능하게 돼버린 그런 합의서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하면 그 다음에 무엇을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측에서는 정부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 이런 합의서를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떻든 이제 이런 합의서를 작성하는 문재인 민주당, 결국 국민을 상대로 사기나 치는 문재인 민주당이다. 우리는 그렇게 판단을 하게 되죠. 그런데 더 어이가 없는 것은 이들이 예의는 둘째치고 염치도 없고 그냥 막 간다. 사람이 보고 있어도 음식이 있으면 염치불구하고 무조건 자기 입에 쥐어 넣는 자들이구나. 그거를 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러한 노예계약의 도장을 찍자마자 뉴스가 나왔습니다. 머니투데이가 단독 뉴스로 보도를 했습니다. 검찰이 박주신 관련 진정사건, 거기에 있어서 최대집 의협 회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바로 이 두 건의 그 합의서를 작성하고 담화문을 발표한 당일
오후에 나온 겁니다. 제 소개 내용을 보면 8월 20일에 이미 그렇게 무혐의 처분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걸 9월 4일에 검찰이 밝혔다. 국민에게는 그렇게 되죠. 9월 4일 바로 이날 합의서 작성한 날 밝혔다. 혹시 나중에 바꾸려고 했는가? 그것은 모르죠. 그리고 나서 9월 4일 오후 5시 43분에 이것을 단독 기사로 쏴 올린 게 머니투데이입니다. 정부는 국민을 속이고 추미애 검찰은 그러한 정부의 시녀 노릇을 하고 그리고 특정 언론은 알아서 맞장구를 치고 그렇게 보이죠. 그래서 최대집 회장에 대해서 불신임을 하네 어쩌네 하는 뉴스도 물론 나왔습니다. 그것은 그가 배신자다 하는 그 일단의 사람들이 그런 것을 주장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이런 내용을 다 파악하게 되면 의협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겠죠. 그러면서 의협에 그 소위 뭐 소속돼 있다고 하는 단체들이 분열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따로 가겠다. 그런데 바로 그걸 목적으로 이 그 검찰 사건을 단독 뉴스로 9월 4일에 내보낸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죠. 물론 의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뒷거래를 했다.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는 게 또 바로 이런 뉴스기도 한데 그 모든 것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사실은 본인만 알고 있겠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의협이 분열되는 것은 안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드래곤볼이라는 만화인데 거기에 보면 파괴신 비루스가 있죠. 바로 그러한 파괴신이 이렇게 사기도 치고 신뢰를 깨고 그리고 의협도 조각내고 싶어서 이렇게 되면은 비루스가 기분 좋게 웃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그렇게 봅니다.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